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향을 샀다. 검은 하늘에 광채가 난다. 눈이 부셔 바로 쳐다볼 수 없다. 서서히 원을 만들기 위해 자전과 궁전놀이를 한다. 이윽고 어느 날 큰 동그라미 하나가 생긴다. 달이다. 달을 찾아간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와 닮은 얼굴들이 하나둘 있고 지난 영화 보듯 되돌려보게 할 수 있다. 태어난 곳, 유년을 지냈던 곳, 함께 보낸 기억들을 맞춰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 찾아갈 곳이 있는 그들이 부럽다. 난 고향이 없다. 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시외버스가 멈췄다. 비포장도로 위에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서 있다. 더 많지 고개 너머 뽀얀 연기가 보인다. 군부를 떼어 저녁을 짓는 모양이다. 구름 따라 하늘로 치솟는 기다란 굴뚝 높은 집. 어린 자바 몇 번째인지도 세어 알고 있는 내 어릴 적 살던 집이 보였으면 좋겠다. 한 발짝씩 점점 가까워지는 집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나도 흉내내고 싶다. 몇 시간이 걸려 지친다는 기성객의 아우성조차 부럽다. 난 내가 태어난지도 몰랐다. 한참 살다 보니 서울 마장동에 살고 있었고 동명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엄마는 젊은데 아버지를 할아버지냐고 친구들이 자꾸 물었다. 우리나라가 전쟁 후 남과 북이 나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늙은 아버지는 그 피해자였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날이면 괴성에 가까운 울음 속에 두고 온 5명의 자식 이름을 밤하늘의 별처럼 불러댔다. 하늘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약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공포로 변하며 두렵기까지 했다. 이불깃을 덮어쓰고 눈을 꼭 감았다. 매번 함께 울던 어머니의 슬픈 언어가 반복되면 통곡에 가까운 소리는 잦아들며 꿈길로 서서히 이동하셨다. 이북에 두고 온 오빠들을 쏙 빼닮은 남동생을 아버지께 안겨드린 건 재혼한 어머니가 가장 잘한 일이다. 동생은 어떤 잘못도 쉽게 용서되었다. 아버지는 곧이라는 생각한 일을 무려 50년 이상이나 기다렸다. 93세 가을, 거친 숨을 몰아쉬며 6월이라도 고향에 데려다 달라는 당부와 함께 푸석한 삶을 내려놓으셨다. 이미 10년이 지났다. 살아서도 못 가고 죽어서도 못 가는 야박한 고향이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 어머니의 퇴출과 분리되어 내가 세상에 던져진 곳이다. 한 길을 건너 골목에 들어서면 교회당이 보인다. 그 이어진 길에 기아집이 같은 방향으로 세 채 있다. 첫 번째가 우리 집이다. 마당엔 스토가와 장독대가 있고 그 옆 화단에 유리알을 입에 가득 물고 있는 석류가 매달려 있었다. 낮은 채송화, 잔디, 우산을 뒤집어 쓴 분꽃, 요염하게 주래기된 나팔꽃도 청보랏빛으로 아침이면 방글거렸다. 이젠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나무로 만든 옥마도 자리 잡고 있다. 올라앉아 있는 아기가 나라는 건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43세에 월남하여 낳은 첫 딸에게 사주셨다던 아버지. 고향에 가기 위해 건박하게 사시던 분의 지긋한 부정이다. 국민학교도 마치기 전 아버지는 퇴직하셨다. 돈을 불려주겠다는 달달한 말에 속아 마장동 집까지 팔게 되었다. 마장동 집보다 작은 왕십리로 이사를 했다. 다시 형편이 나아져 강남에서 30년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 30년은 내가 결혼할 즈음이라 난 마장동 왕십리 집 꿈만을 본다. 그리고 늘 국민학생으로 출연한다. 꿈속에서 난 그 동네 길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뛰어논다. 눈에 선하다. 철로 변이 있고 넓지 않은 개울가가 있다. 마장동엔 교회당 우물은 있었지만 배울은 없었다. 왕십리는 전차가 다녔다. 그런 곳에 산 적이 없는데 희한한 일이다. 전생에 내 고향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가끔 꾸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 흔적을 붙잡아두려 애쓰곤 한다. 남동생이 사업부진으로 집을 옮겨야겠다고 했을 때 심장 언저리에서 구판이 벌어졌다. 여든의 노모가 염려되었다. 몸도 편찮으신데 정든 터를 떠나 인생의 막바지에 누군가와 새롭게 말동무를 해야 할 걸 생각하니 가슴이 저며왔다. 단지 등기부 등본에 매달린 부채 더미를 떨칠 수 있어 위안했다. 바윗덩이로 머리를 짓누르던 빗잔치를 했고 그제야 숨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마 평수가 넓어지는 동생도 나와 통했는지 마장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유년 시절 이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마장동을 찾아가는 길은 몇 갈래 마음이 술렁였다. 고향을 찾은 마음으로 바꿔먹었다. 표지판에 마장동이란 지표가 더없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때다. 창문을 연 것도 아닌데 우시장 냄새가 진동했다. 전혀 역겹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 빈손에서 정착한 곳. 돌고 돌아 원점이다. 마장동 아파트에 들어섰다. 거실 안으로 금빛 태양이 손누리채 들어와 앉아 있었다. 가슴이 활짝 펴지는 첫 느낌을 받았다. 동생은 베란다 창가로 날 데려간다. 그리고 낮은 건축물 사이에 노란 칠을 한 건물을 가리키며 동명초등학교라고 일러준다. 그렇다면 원주민들이 보상받아 재건축되었다는 이 아파트가 예전 마장동 집 주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고 낯설지 않았다. 통일전망대 망원경으로 고향 땅을 이리저리 찾던 아버지 마음은 이랬을까? 잃어버린 가족이라도 찾은 희열을 느꼈다. 고향을 얻었다. 이번 명절에 동네 주변을 돌아보려 한다. 마장동 곳곳에 흩어진 아버지의 거친 울음소리를 만져드려야겠다. 어쩔 수 없는 애련한 운명을 함께하고 그리워하는 자식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함께 붉게 핀 배롱나무 꽃줄기에 비난한 참새 한 마리 서성인다. 어떠셨어요? 저는 고향을 샀다 이걸 읽으면서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추억이든 아픈 추억이든 지금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지금의 저를 이끈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죠? 저도 좀 그랬어요.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나기도 했고 저는 또 고향이 조금 먼 거리에 있어서 고향에 있는 이 수필을 읽으면서 고향에 계시는 친정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게 우리 그 수필 또는 글의 힘이 아닌가. 마산에 계시는 구순이신 우리 엄마와 또 오래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몹시도 그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필의 힘이 이런 거구나. 읽으면서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시선 끝에 마주친 곡선이라는 이 수필집을 제 시집을 받은 답례로 이 수필집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필집을 이렇게 받으면 그걸 다 읽지를 않고 선별해서 조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읽을지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앞에부터 쭉 시작하면서 글이 이렇게 착 달라붙는 맛이 있어서 조금 읽다 보니까 어느 결에 이 책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글이 좀 간결하고 또 시적인 표현이 좀 많아서 좀 좋았고 특히 여기 고향을 샀다라는 이 제목에 대한 글에서는 그 예를 보면 5명의 자식 이름을 밤하늘의 별처럼 불러댔다 라는 귀절이거나 아니면 이리아를 입에 가득 물고 있는 성류가 매달려 있었다 라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거친 울음소리를 만져드려야겠다 라는 귀절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시적인 느낌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작가가 이 수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아닌데 우시장 냄새가 진동했다. 전혀 역겹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도 여기서부터 고향에 가는 길에 여기서부터 강원도입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을 마주치면 도로를 막 달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마음의 고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시장 냄새도 저 처형 가는 길에도 그 비슷한 토통 냄새가 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날 때마다 또 개구리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밤에는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맞아요. 예, 마음의 고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언제나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우리 마음밭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 우리 손희수 선생님. 선생님 생각? 에이, 저는 빼주세요. 따셔야 돼요. 아니 저는 고향을 샀다 이걸 읽으면서 이 작가가 이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위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위로도 있고 또 정말 고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여기다 실은 것 같아서 글이 좋았어요. 새어머니, 한석봉 어머니도 아니고 신사임당도 아니다. 내겐 새엄마가 생겼다. 다방면에 박식하여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을 물으면 차근차근 가르쳐준다. 세계적인 핫 이슈라던가 다양한 정보를 터득하게 해주는 인터넷, 바로 그분이다. 어찌나 세심하고 지혜로운지 백과사전보다 더 꼼꼼히 다양하게 알려준다. 다급하게 노크를 해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한 적은 거의 없다. 친정어머니는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애경사가 아니면 대면하기가 쉽지 않다. 바쁘다는 핑계가 마치 유전처럼 배를 잇는 것 같다. 전화론 귀가 어두우셔서 일상 대화 외엔 통화가 어려운 어머니보다 젊고 총기 좋은 새엄마를 자주 만나 수다를 떨고 있다.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문지방을 닳도록 들락거린다. 스티브 잡스가 주선해준 새어머니 덕에
우린 어느 곳에서나 세계 각국의 사건을 접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정보를 듣고 세상 사람 이야기를 동시간대에 만날 수 있다. 모든 것엔 양면성이 있다. 인터넷을 지식정보 차원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겐 더없이 은인이겠지만 채팅방이나 불법 알선 등 보통 사람들이 근접하지 않는 은폐된 세상도 있다. 사면을 도배하는 사건들은 음성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런 곳이 운영이 될까 싶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자살동호회라는 조직이 정말 있을까 싶었는데 그들은 실제 모임을 갖고 실행을 하여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훑고 지나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이 어질하다. 태산을 쌓는다 해도 거뜬히 할 수 있을 젊은이들이 아메색빛 그늘기로 사라졌을 때의 허탈한 소식을 접할 땐 곧 내 몸이 화석처럼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새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현존하는 실상인 걸 어쩌랴.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일이 있었다. 동창들을 찾은 일이다. 동창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자 며칠 지나지 않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두 연락이 왔다.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했고 우린 서둘러 수십 년 만에 재회했다. 새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평생 그들과의 추억을 만지고만 있었을 것이다. 보고 싶은 사람은 봐야 한다. 그건 나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심상에 새긴 나를 확인하고 그 시절을 회억하며 보듬는 일은 어떤 치유 효과보다 신선하고 강했다. 누군가 그리울 땐 신이 살며시 간을 보여주는 소중한 선물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성근 인터넷 연결고리가 있었다. 이렇게 자유와 지혜를 주어도 제대로 사용하면 피와 살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어 나오듯이 문학여행을 다니며 원고지에 6길로 쓴 무수한 작품을 보면 선조문인들이 얼마나 힘든 작업을 하셨을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시절에야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처음부터 워드로 원고를 작성한 우리에게는 글을 쓰는 일보다 원고 작업이 더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전주문학관 최명희 소설가의 장편소설 혼불의 누런 6필 원고지 앞에 서서 많은 상념에 머물게 되었다. 내 가슴 깨짐이나 되었다. 저만큼의 원고지를 채우려 영과 혼을 바쳤을 걸 생각하니 한 장 한 장이 고귀하게 느껴진다. 단명한 작가라서인지 그때 인터넷의 힘을 빌었다면 더 많은 귀한 작품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이 들었다. 그뿐이랴 어머니의 출연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방면의 정보망은 좀 더 확연하고 튼실한 열매를 얻었으리라 여겨진다. 수필 습작을 하는 내게 인터넷은 더없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장을 바꿔야 하고 단락을 수정해야 할 때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습작에 게으른 것은 새어머니께 책망을 들어야 한다. 지나온 내 삶의 넋두리를 적은 2권의 수필집은 모두 인터넷 어머니 덕분에 손쉽게 출산할 수 있었다. 늦게나마 순산에 공을 돌린다. 3번째 아이의 빠른 태동 역시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하고 난 지금부터 매달릴 것이다. 나를 품고
내 정서 동네를 자주 들락거리며 적절한 자극을 주고 토닥여주는 가감없는 동지다. 눈만 뜨면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린 현대인들이다. 나 역시 소시적 우편함을 뒤지듯 습관화되었다. 세상 일에 어둡지 않게끔 수많은 정보가 깊은 수면에 든 시간에도 나를 두들겨 푸짐한 아침 소식을 듣게 해준다.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고 야멸차게 휴지통으로 이동하는 메일도 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 물이 되고 밥이 되는 지혜들이지만 이젠 소화불량에 걸릴 지경에 도달했다. 개적은 정보들은 스스로 검열하여 적합한 것들을 선별한다. 어머니가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아기 입에 넣어주듯이.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